자, 오늘 이어서 접지도체 저희가 수업을 진행할 건데, 일단 최근에 이 접지도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접지공사가 다양했다고, 이렇게 1종 접지공사, 3종 접지공사, 특별 제3종 접지공사, 그 다음에 이렇게 2종 접지공사, 이렇게 우리가 접지공사가 있었는데요. 그 접지공사들마다 마찬가지로 각각 공칭 단면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의 접지 종별은 사라졌다. 그리고 2종 접지공사는 종목만 이름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종 접지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냐면 중성점 접지라고 명칭이 바뀌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성점 접지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1종부터 3종이죠. 얘도 명칭이 우리가 개통접지. 다시 한번 써볼까요? 복습한 김에 우리가 개통접지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기기, 혹은 우리가 무슨 접지? 보호접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필해 시스템 접지. 이렇게 세 가지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 그러면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각의 접지의 종별마다 각각의 공칭 단면적이 있었어요. 일단 먼저 간단하게 적어 드려본다면 1종 접지공사는 과거에 6mm 스퀘어가 있었어요. 지금 저희 교재 잠깐 봐볼까요? 보시게 되면 막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표를 보시게 되면 막 6mm 스퀘어가 보이실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명칭만 바뀐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 그냥 하던 대로 잘 들으시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럼 일단 여기서 가장 큰 게 교재 보시게 되면 밑줄 한번 그어주시겠어요? 지금 접지도체의 큰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한 건데, 도체의 큰 고장 전류가, 접지도체의 큰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야. 자,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걸 반대로 뒤집어 보면 흐르는 경우도 있다는 소리겠죠. 안전하게 통전을 시켜서 흐르는 경우도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우실 때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어가 뭔지 잘 확인을 하시고 외우셔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서 이 접지도체에 뭐가 흐르지 않는 경우라고, 여러분들? 고장이 났을 때 이 큰 고장 전류가 이 접지도체에 흐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그 경우가 우리가 이제 곧 오늘 배울 것 같은데요. 무슨 계통이라냐면 TN 계통이라고 해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저번 시간에 TT 계통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 이번에는 무슨 계통이다? TN 계통이야. 막차 이런 거 말씀드리죠. 곧 뒤에 나올 겁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접지도체에 큰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른다? TN 계통이라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곧 뒤에 나올 건데, 우리나라는 현재 전력 계통이 우리가 Y결선으로 지금 전부 다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상, 그 다음에 B상, 그 다음에 C상, 혹은 여기를 우리가 L1, 그 다음에 여기를 L2, 그 다음에 여기를 L3라고 봐도 되고, 그리고 한 점을 묶었다고 했죠. 그래서 짧고 굵은 연동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대지에다가 직접 접속을 해놨다고. 그럼 지금부터 좀 기억을 해주세요. 무조건 한 점을 어디에다가? 대지에다가 직접 접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접지계통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부를 때 뭐라 부른다? 크게 T라고 부를 거야. 알겠죠? 무조건 대지에다 접속해 있어? 그럼 무조건 뭐야, 여러분들? T야, T. 이걸 미리 기억해 놓으시면 좀 더 뒤에 공부하실 때 편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전력계통에 전기를 사용하는 뭐가 존재할까? 전기 설비가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보자고요. 그때 여기를 우리가 M이라 부르고, 그때 이 박스 친 네모 부분을 제가 항상 뭐라 부른다? 노출된 도전성부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 이 전기 설비를 우리가 3상 4선식으로 한번 봐보자. 그럼 여기가 L1, L2, L3, N이라 보고, 현재 여기다가 중성선을 뺄 수 있지만 현재 대지에다 접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한 가닥을 더 빼가지고 추가적으로 여기를 이렇게 N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계통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TN 계통이라 할 건데, 현재 T는 확실히 뭔지 알았어. 그러면 이제 N이 들어가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뒤에 있는 시간에 하고, 일단 이걸 한번 접속을 시켜볼게요. 계통에다가. 그러면 L1은 어디끼리? L1끼리, L2는 L2끼리, 그 다음에 L3는 L3끼리야. 그리고 당연히 중성선 어디에다가? 중성선끼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자, 봐볼까요? 만약에요, 여기가 PEN이라고 한다면, 어제 배웠죠? PEN, 펜선이라고 하죠? 우리가 겸용전선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보호도체 겸 중성선 겸용까지도 가능하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요 노출된 도전성부 외암을 잡아가지고
여기에다가 해도 접속시켜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여기에 중성점을 여기 이 노출된 도전성부를 잡아가지고 여기 N상에다가 우리가 접속시키면 맞아 틀려? 틀린 거죠. 그죠? 여기는 뭐니까? 접지 도체잖아요. 그죠? 항상 이 노출된 도전성 외형을 잡아서 여기에 접속시키게 되면 얘는 보도체잖아요. 그러면 P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럼 일단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자. 접지도체에 큰 고정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요. 그러면 현재 이 부분에는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른다는 소리야. 그럼 왜 안 흐르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L1상에 지락이 발생했다 가정해볼까? 그럼 지락이 발생하게 되면 충전부랑 노출 도전성부의 절연이 깨지면서 지락이 발생한다고 공부를 했죠. 그러면 발생하게 되면 이 노출된 도전성부를 타서 이런 식으로 네모양면 다 전류가 흐를 거야. 그럼 이 전류를 통해 가지고 어디로? 접지도체를 타고 이렇게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전류가 다시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쭉 가서 어디로 가겠어요? 아래로 가지 못하죠. 왜요? 전류는 흐르기 쉬운 데로 가고 하나의 폐회로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락 전류가 다시 어디를 타고 접지도체를 타서 다시 중성점을 거쳐가지고 다시 어디로? 이렇게 와서 다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리야. 지금 그러면 하나의 뭘 그리고 있지? 폐회로를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큰 고장 전류가 이 접지도체에 지금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안 흐르잖아요. 알겠죠? 앞으로 이런 계통을 우리가 TN 계통을 할 건데 일단 TN 계통은 그 뒤에 사고고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접지도체에 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굵기를 물어보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 굵기가요, 두 가지로 쪼개진다고. 자, 첫 번째로 어떻게 쪼개지냐? 얘의 재질이 우리가 뭐로 되어 있을 때? 구리. 얘의 재질가 뭐가 되어 있을 때? 구리로 되어 있을 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로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 철제로 되어 있을 때. 교재에 적혀져 있죠? 그래서 TN 계통일 때 첫 번째 조건에 이렇게 큰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을 경우에 이 접지도체의 굵기가 구리냐 그리고 뭐냐? 철제냐에 따라서 굵기가 달라진다.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구리가 더 굵어야 될까? 철제가 더 굵어야 될까? 철제가 더 굵어야죠. 왜요? 도전율이 누가 훨씬 더 높으니까? 구리가 더 높으니까. 그래서 구리는 굵기를 몇 자리 쓴다? 6mm 스퀘어 이상이야. 항상 굵기는 굵으면 그것으로 좋은 거니까 몇 mm 스퀘어 이상? 6mm 스퀘어 이상. 그리고 만약에 철제를 사용했다? 그럼 철제는 몇 자를 쓰셔야 된다? 50mm 스퀘어 이상. 밑줄 그어주실래요? 철제는 몇이다? 50mm 스퀘어 이상이야. 철제는 50mm 스퀘어 이상으로 선정을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구리 6mm 스퀘어 이상, 철제 50mm 스퀘어 이상, 이거 확인해 주시고. 근데 만약에 지금 이 계통이 우리가 뭐로 되어 있다? 피레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자, 방금 뭐라고 했어요? 피레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럼 일반적인 선로보다는 더 위험하죠? 누가요? 피레 시스템이. 그러면 아까 일반적인 계통에서는 구리를 6mm 스퀘어로 썼다면 피레 시스템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당연히 더 위험하니까 전류를 빨리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구리가 더 굵어야겠죠. 얘보다는요. 그렇죠? 그래서 몇 mm 스퀘어? 16mm 스퀘어. 더 위험하니까. 그죠? 피레 시스템은 16mm 스퀘어 이상. 그리고 철제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철제는 몇 자리 그대로 50mm 스퀘어짜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시험 출제 포인트가 뭘까? 여러분들이 출제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험 문제를 뭐 내겠어? 구리를 내겠죠. 구리가 일반적인 계통일 때는 6mm 스퀘어. 만약에 피레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면 몇 mm 스퀘어? 16mm 스퀘어로 답을 선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랑 반대되는 말이 있어. 그 밑에 거 봐볼까요? 그 밑에 거는 뭐라 적혀져 있죠? 자, 이렇게 적혀져 있을 것 같아.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적혀냈나요? 고장 전류를 어떻게? 안전하게. 고장 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경우. 그럼 봐보세요. 지금 이 두 개가 대제적인 개념이잖아요. 그죠? 얘는 흐르지 않는 경우. 얘는 뭐야? 안전하게 흐를 수 있는 경우야. 그러니까 크게 접지도체의 굵기를 선정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비교를 해 주시고, 그때 첫 번째는 이런 경우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는 뭐야? 안전하게 뭐다 여러분들? 통전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의미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또 두 가지가 쪼개집니다. 어떻게 쪼개지냐면 고정식 설비가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 고정식 설비라는 게
전기 설비가 움직이는 게 있고 움직이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 설비가 움직이지 않는 그 접지도체는 뭐라고 해? 고정식 설비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반면에 그에 반대해서 우리가 뭐 할겠어요, 여러분들? 이동식 설비가 또 존재하겠죠. 그럼 일단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고정식 설비와 이동식 설비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접지도체의 굵기를 선정한다면 당연히 누가 더 굵어야 되지? 이동식 전기 설비가 더 굵어야죠. 위험하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 먼저 고정식부터 한번 살펴보자. 그럼 고정식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되겠을 것 같아. 고압, 맞아요? 및 뭐였어, 여러분들? 특고압. 고압 및 특고압 뭐가 있다, 여러분들? 전기 설비가 있다. 고압 및 특고압 전기 설비가 있는 거죠. 그럼 봐보세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고압 및 특고압에 무슨 설비라고 했지? 전기 설비죠. 앞으로 이 전기 설비를 노출 도전성부라고 생각을 해버려. 그럼 이거인 거죠. 이 전동기 설비가 고압으로 들어오냐 특고압으로 들어오냐에 따라서 지금 이 노출된 도전성부를 접지할 때 우리가 접지도체를 몇 자리를 쓰셔야 되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몇 자리를 쓰셔야 되냐? 얘는 6mm 스퀘어야. 몇 mm 스퀘어라고 여러분들? 6mm 스퀘어 이상 꼭 기억하셔야 돼. 고압 및 특고압 전기 설비, 같은 말로 고압 및 특고압 노출 도전성부. 과거에는 고압 및 특고압 철대 외암 접지였어.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일종 접지 공사였다고. 근데 지금은 개정이 돼가지고 무조건 고압 및 특고압으로 전기 설비를 구성했을 때 어쩔 때 고정식이라고 한다면 그때 접지도체의 굵기는 몇 자리를 쓴다고? 6mm 스퀘어 이상 쓴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시험은 두 번째 조건이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자, 뭐라 적혔냐면 이렇게 적혀있죠? 두 번째는 변압기 무슨 접지? 중성점 접지. 자, 변압기 중성점 접지.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이 변압기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변압기에서 가장 큰 사고는 무슨 사고라고? 혼촉 사고라고 했어. 혼촉 사고. 그러면 변압기에서 혼촉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2차 측에 뭐가 올라가서 전위가 상승을 해서 우리가 부하가 박살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어디로? 대지로 방류할 수 있게 우리가 변압기에다가 어디다가 중성점 쪽에다가 뭘 실시한다고? 접지를 실시한다고. 이게 과거에는 이종 접지 공사였어.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그게 사라졌다고. 그럼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과거와 현재를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야? 여러분들 관연도 문제를 많이 보시잖아요. 앞으로 문제를 볼 때 이종 접지 이런 거 다 틀린 거야.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전부 다 이종 접지가 전부 다 뭐로 바뀌었다고? 변압기 중성점 접지야. 그래서 이종 접지를 앞으로 여러분들은 변압기 중성점 접지라고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좀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니까 원래 보통 변압기가 이렇게 한 대가 있고 여기에 변압기가 또 있고 이런 식으로 변압기가 몇 대에서 총 3대가 있죠. 보통 변압기가 이렇게 3대가 있다는 소리야. 근데 지금 제가 그림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상 변압기를 한 대만 그려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변압기가 몇 대 있다? 3대 있다고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뭐 했다? 접지를 실시했을 거야. 그럼 현재 이 그림만 보면은 변압기 단상 변압기 한 대를 2차 측 저압 한 단자에다가 접지를 해놨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접지점을 3대를 동시에 묶었다고 가정을 하고 중성점 접지라고 보세요. 지금 제가 이거 3대를 못 그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은 한 대라고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은 3대라고 보시고, 그때 지금 제가 여기를 접지를 했죠. 근데 이 접지점을 우리가 무슨 점이라 보고? 중성점이라 보시고, 그때 3대를 한 번에 묶어서 접지를 했다고 보자고.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 다음에 똑같이 또 해보자. 자, 이런 식으로 변압기 이렇게 했다고. 자, 변압기가 이렇게 있대. 지금 제가 변압기를 이렇게 한 대만 그려드려도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제가 접지를 해놨다고. 그럼 이 접지점은 여러분들 전부 다 뭐라 보시라고? 중성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변압기는 앞으로 1차 측에 기산압이 들어올 텐데 일반적으로 변압기는 특고압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맞죠? 그럼 또 일반적으로 변압기는 뭐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고압으로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쓰는 2차 측 변압기는 전부 다 전압이 무슨 전압이야? 저압이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도 반드시 2차 측에 들어오는 전압은 무슨 전압이야? 저압이겠죠. 그럼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뭘 잘 보셔야 될까? 이렇게 변압기 중성점 접지의 요 접지도체의 굵기를 선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각 변압기의 몇 차 측, 1차 측에 들어오는 전압이 이렇게 무슨 전압인지, 특고압인지 혹은 뭔지 공압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일단 첫 번째야. 1차 측이 특고압인지
고압인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일단 답은 뭐 있죠? 당연히 특고압이 더 접지도체 굵기가 굵어야 돼. 고압의 접지도체 굵기가 더 굵어야 돼. 특고압일 때의 접지도체가 더 굵어야겠죠. 당연히. 이해되셨어요? 그럼 특고압이라 한다면 그때 요 접지도체의 굵기는 몇 짜리 쓰냐? 16mm 스퀘어짜리 씁니다. 몇 짜리 쓴다고? 16mm 스퀘어 이상. 맞나요? 16. 맞죠? 16mm 스퀘어 이상. 그리고 이렇게 고압으로 들어오고 여기가 저압으로 들어온다. 그럼 여러분 고압이니까 7000V 이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몇 짜리 써야 돼? 얘는 6mm 스퀘어 이상을 써야 돼. 6mm 스퀘어 이상.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변압기 중성점 접지를 할 때 변압기 1차 측이 특고압으로 들어오냐 고압으로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중성점 접지의 접지도체 굵기가 달라진다고. 그럼 특고압으로 들어왔을 때는 몇 미리 스퀘어? 16mm 스퀘어. 그 다음에 고압으로 들어왔을 때 몇 미리 스퀘어? 6mm 스퀘어를 쓰셔야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기 잠깐 봐보실래요? 그럼 이 특고압 전압 중에 우리가 요거 있죠? 뭐야 여러분들? 22,900이죠? 즉 25kV 이하잖아. 그죠? 이 25kV 이하가 들어왔을 때 전격 진압인 22,900V로 들어왔을 때는 현재 우리나라 배전 3상 4선식인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부 다 1차 측으로 들어와. 변압기는 22,900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저번에 발전소, 변전소, 수용가 기억나시죠? 그때 배전 변전소에서 몇만 볼트로? 22,900으로 변성된다며. 그럼 보통 우리가 배전으로 들어올 때 배전 특고압은 거의 대부분 몇이야? 22,900V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근데 요 22,900V 들어올 때 얘는 지금 무슨 접지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중성점 다중 접지 방식으로 되어 있다며. 그럼 혹시 여러분들 이 말 기억나요? 얘도 일단 특고압이긴 하잖아요. 그럼 얘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다가 답을 16mm 스케일짜리 적어버리면 그서버린다고. 왜 그러냐? 이제 이유가 있다. 보세요. 요 22,900은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전력공학 시간에 배웠던 거를 떠올려야 돼. 그래서 전력공학이 중요하다는 소리야. 우리 전력공학 시간에 접지 방식을 배웠을 때 대표적으로 Y결선인 직접 접지 방식을 배웠던 것 같아. 기억나세요? 그럼 그 직접 접지 방식에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일선 지락 사고 시 그 지락 전류가 전부 다 어디로 간다고? 접지 도체로 들어간다며. 그러면 접지 도체에는 항상 뭐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했지? 보호 개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대. 그럼 모든 고장 전류가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호 개전기로 다 가기 때문에 보호 개전기 동작이 확실해 불확실해? 확실하죠. 그러면 중성점 다중접지는 직접 접지 방식이랑 거의 비슷해. 그리고 직접 접지 방식보다 보호 개전기 동작이 더 확실해. 그 말은 즉시 차단기의 차단 동작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소리야. 그러면 조금이라도 사고가 나면 차단기가 바로 떨어진다는 소리죠. 몇 초 이내냐면 2초 이내에 떨어지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우리나라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은. 그러면 다른 특고압에 비해 요 22,900V라는 요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으로 되어 있는 이 전압은 우리가 다른 특고압에 비해 생각보다 너무 안전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굳이 다른 특고압처럼 굵게 이렇게 이빠이 굵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25kV 이하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으로 되어 있는 이 전압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차단 장치가 2초 이내에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그래서 굳이 몇 자리를? 16자리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22,900으로 들어왔을 때는 여기에다가 굵기를 똑같이 고압처럼 몇 자리를 쓰자? 6mm 스퀘어 짜리를 쓰자. 요게 핵심이야. 무슨 말이 되셨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죠. 무조건 특고압이라고 해서 반드시 전부 다 굵기가 16짜리가 쓴다 안 쓴다? 안 쓰더라 이 말이야. 알겠죠? 유일하게 22,900일 때는 몇 자리도 가능하다? 6mm 스퀘어 짜리도 가능하다. 기억을 하시라고. 그러면 우리 교재를 한번 봐볼까? 특고압, 고압, 전기 설비의 보호 접지 도체라고 적혀져 있죠. 그럼 그때 접지 도체의 단면적 적혀져 있잖아요. 그죠? 몇 미리 스퀘어 이상으로? 6mm 스퀘어 이상. 지금 여기 말인 거죠? 요거잖아요. 맞죠? 그럼 두 번째 봐볼까요? 두 번째 중성점 접지용 접지 도체를 보시게 되면 7000V 이하의 고압 및 저압 전로죠. 7000V 이하니까 얘를 뭐라 바꿔도 돼? 고압으로 바꿔도 되잖아요. 그러면 고압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 접지 도체의 굵기를 몇 자리 쓰면 된다고? 6mm까지 쓴다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밑에 거 봐봐요. 25kV 이하의
특고압 중성선 다중접지식이래요. 그럼 뭐가 있어? 우리나라 전격 22,900 혹은 22,000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전압이 들어왔을 때는 또 심지어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이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다면 얘도 특고압이긴 합니다만 굳이 16짜리 쓸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래서 몇 짜리 쓴다고? 6mm 스퀘어짜리 쓴다고.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외가 뭐야? 이제 그 외. 그럼 당연히 보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특고압이죠. 특고압으로 들었을 때는 몇 짜리 쓴다고? 16짜리를. 그러면 그 표를 이제 보실 수 알겠죠? 그래서 표 외우셔야겠죠. 그럼 벌써 몇 개 외워야 돼? 이거 하나. 대표적으로 하나. 그죠? 그럼 두 번째, 요거 하나.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 이제 뭐가 있어, 여러분들? 지금 이 기준은 뭐야, 여러분들? 고정식 설비였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뭐가 있다는 소리야, 여러분들? 이동식 설비도 존재한다 소리죠. 그럼 그 표 위에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이동식이라고 적혀져 있을 거야. 그 밑줄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문제를 잘 봐야겠죠. 고정식인지 이동식인지. 자, 볼까? 그럼 마찬가지로 이동식일 때는 고압, 그 다음에 및 특고압, 고압 및 특고압 전기 설비야. 그럼 여러분들 제가 접지도체 파트에서 전기 설비를 전부 다 뭐라 보시라고? 노출 도전성부라고 다 생각해버려. 알겠죠? 그러니까 전동기에 고압 및 특고압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전부 다 뭐라 보시라고? 노출 도전성부라고 다 보시라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럼 잘 봐보세요. 얘랑 비교해봐. 지금 얘는 지금 전부 다 고정식이죠? 얘는 뭐라고 했어, 여러분들? 이동식이죠. 그럼 당연히 누가 더 위험하다고? 이동식이 더 위험해. 그럼 고정식일 때는 몇 달 썼어? 6mm 스퀘어 썼잖아. 그럼 당연히 이동식은 6mm 스퀘어보다는 더 굵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당연히 얘는 몇이겠어, 여러분들? 10mm 스퀘어.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저도 이거 외운 지 얼마 안 됐겠죠? 그러지 않아요? 저도 작년에 공부했을 거 아니야. 이제 기껏 설비법이 좀 적응이 돼가는 판국이었는데요. 법이 다 바뀌어버렸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충분히 저처럼 이렇게 외울 수가 있어. 아시겠죠? 10mm 스퀘어 이상.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이번에 뭐 있냐면 뭐라 적겠어요, 여러분들? 저압 전기 설비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저압 전기 설비. 그럼 여기서 이 저압 전기 설비는 크게 두 가지로 쪼개져, 이제 굵기가. 그럼 여기 어떻게 쪼개지냐? 뭔가 조건이 있겠죠? 어떤 전선을 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알겠죠? 그러면 저압 전기 설비에서는 첫 번째로 캡타이어 케이블을 쓴다. 기억하시면 돼. 뭐 쓴다고? 캡타이어 케이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선? 연동 연선. 이런 말이 문제에서 꼭 나올 거야. 알겠죠? 그러면 저압 전기 설비할 때 만약에 캡타이어 케이블을 쓴다? 그러면 굵기가 몇이냐면 0.75mm 스퀘어 이상이야. 몇 짜리 쓴다고? 0.75mm 스퀘어 이상. 그럼 연동 연선이 몇 짜리 쓴다 소리야? 1.5mm 스퀘어 이상.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접지도체 굵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면 총적으로 자 다시 말씀드릴게. 예, 봐보실래요? 일단 접지도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정말 크게. 접지도체의 큰 공장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랑 큰 고장 전류가 안전하게 통전되는 경우. 그럼 큰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일반 선로일 때는 구리가 6mm 스퀘어, 철제는 50mm 스퀘어. 근데 만약에 얘가 피레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구리는 16, 철제는 그대로 동일하게 50이야. 이게 첫 번째 가장 큰 조건이고 두 번째 안전하게 통전시키는 경우래요. 그때 이동식과 고정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고정식일 때는 고압 및 특고압이 몇 mm 스퀘어? 6mm 스퀘어.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할 때는 고압과 특고압으로 구분이 되는데 특고압으로 돌아왔을 때는 무조건 16이야. 근데 조심할 게 있다고 했죠? 25kV야.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얘는 굳이 16짜리로 할 필요가 없고 몇 짜리도 가능해? 6짜리. 그리고 고압으로 들어온다. 그럼 전부 다 무조건 몇이야? 6mm 스퀘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동식으로 넘어오게 되면 고압 및 특고압 전기 설비에서는 몇 짜리? 10mm 스퀘어짜리.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압 전기 설비에서는 전선을 무슨 전선을 쓰냐에 따라서 캡타이어 케이블이냐 연동 연선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캡타이어 케이블일 때는 0.75mm 스퀘어, 연동선일 때는 1.5mm 스퀘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깔끔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봐볼게요. 이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보호도체라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이야. 그럼 방금 여러분들이 이거 배운 건 뭐야, 여러분들? 접지도체잖아요. 제가 접지도체와 보호도체는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접지도체와 보호도체의 각각의 굵기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겠지. 자, 봅시다. 이번에는 보호도체인데요. 얘는 아무래도 접지도체보다는 좀 더 쉽습니다. 양도 적고.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 봐보세요. 우리 접지 단자대 기억나시죠? 얘를 우리가 뭐라 봤어? 주 접지 단자대였잖아. 주 접지 단자대. 그리고 이게 대지였대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초 접지극 이렇게 있었죠. 그때 요 주 접지 단자대와 요 기초 접지극을 연결시켜주는 요 도체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 접지 도체. 방금 아까 배웠던 굵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봐보실래요? 이번에 뭐야? 보호도체라고 했죠? 보호도체는 뭐야? 이렇게 전기 설비가 있었다면 그 전기 설비의 노출, 도전성물을 잡아가지고 대지에다가 박는 이 도체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보호도체. 맞아요? 얘는 무슨 도체? 접지 도체. 얘는 무슨 도체? 보호도체. 어제 했었죠? 기억 잘 살려봐. 알겠죠? 그러면 이 보호도체 굵기를 선정을 할 거야. 그러면 이 그림을 좀 더 도식화 시켜가지고 그림을 그려볼게. 봐보세요. 자. 자, 지금 편압기 1차 측이 있고 2차 측이 있대. 그러면 똑같이 여기에 이렇게 뭘 달았어? 전동기, 부하를 이렇게 달았다고 가정합시다. 자, 일부러 그림을 이렇게 간단히 그림 그려본 거야. 자, 저번에 그렸던 그림이랑 똑같은 거죠? 이 노란색을 우리가 무슨 부? 충전부. 그 노란색을 보호하고 있는 이 함을 노출 도전성부. 그러면 당연히 이 노출 도전성부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접지한 다음에 이해되셨죠? 그때 이 도체가 앞으로 우리가 무슨 도체라고 한다고? 보호 도체라고 한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자 봅시다. 지금 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적혀져 있을 거야. 표부터 먼저 봐볼까? 보호 도체 후 퇴소 전면적은 몇 번에 따라서 동그라미 2번에 따라 계산을 하거나 다음 표에 따라 선정을 한답니다. 이거 읽어주실래요? 계산을 하거나 표에 따라 선정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보호대체 같은 경우에는 단면적을 선정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소리야. 첫 번째,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교재에 보고 계시는 표 있죠. 내선 규정에 적합한 표로 보호도체의 단면적을 선정하거나 아니면 계산값을 통해 가지고 보호도체의 단면적으로도 선정할 수가 있다는 소리야. 그럼 여러분들 아까 접지도체도 지금 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접지도체도 보호도체와 같은 계산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다는 소리야. 그럼 아까 방금 배웠던 접지도체의 그 굵기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그 공식을 통해서도 접지도체의 굵기를 구할 수가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지금 개념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제 요 보호도체 굵기와 요 접지도체 굵기 구하는 공식은 똑같아. 일단 이거 선정할게. 그때 얘를 단면적 뭐라고 본다면 S라고 본다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거야. S는 우리가 보다 K분의 루트 뭐라 돼 있어요? I 제곱의 T라고 적혀져 있을 거야. 요 공식이 접지도체 굵기 구하는 공식. 오케이? 그 다음에 뭐야? 보호도체 굵기 구하는 공식이랑 동일한 공식이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는 계셔야겠죠. 그럼 여기서 I는 뭘까? 당연히 접지도체가 됐든 보호도체가 됐든 고장전류가 되겠죠. 어디에 고장전류? 고장이 났으면 이런 부분에다가 고장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뭐야, 여러분들? 고장전류. 그럼 T는 뭘까? 차단시간이겠죠. 무슨 차단시간이야? 차단기. 그리고 K죠? K는 온도계수라고 해. 뭐라 부른다고 여러분들? 온도계수. K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온도계수라고 한다. 온도계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온도계수는 당연히 뭐 있어 여러분들? 정해져 있겠죠.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온도계수를 줄까 안 줄까? 안 주겠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읽어볼까? K가? 보호도체, 절연 및 기타 부위의 재료 초기 온도와 최종 온도로 정해지는 계수. 그럼 당연히 이 계수는 정해져 있을까 안 정해져 있을까? 정해져 있겠죠. 내선 규정에. 지금 저희 교재는 없지만 제가 혹시나 하니까 하나 적어드릴게. 시험 문제에서 K값을 안 준다? 그럼 여러분들은 구리라도 알고 있어야지. 알겠죠? 구리는 몇으로 되어 있냐면 143으로 되어 있어. 온도 계수가.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우리가 계산 공식을 통해 가지고 접지도체 혹은 보호도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K값을 주면, 문제에서 주면 그 K값을 대입하면 되겠지만 그 문제에 K값이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뭘 알고 있어야 돼? 구리.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알루미늄도 있을까? 있겠지. 알루미늄은 95야. 뭐 철제는 53이야. 뭐 50인가? 이런 게 있어. 여러분들. 근데 이런 것까지 제가 말씀 안 드릴게. 설마 기사 필기에 나오겠어요? 이런 게까지. 그냥 여러분 혹시 모르니까 구리 정도는 그래도 알고 계시라는 소리야. 구리는 몇이야? 여러분들? 143. 이 정도는 기억해. 알겠죠? 그러면 이 정도 맞춰가시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보호도체. 우리가 이런 계산 말고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표에 의한 우리가 보호도체 굵기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그러면 표를 잠깐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상도체의 단면적이 적혀져 있죠. 여러분들 상도체가 뭐야?
이거죠? 지금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해? 상이라고 하잖아. 이거를 한 상분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굵기가 지금 무슨 도체라는 소리야? 상도체라는 소리야. 이 굵기가 지금 몇이라는 소리라고? 상도체. 얘를 뭐라고 부르지? 상도체. 그럼 얘를 우리가 무슨 도체라고 그래? 보호도체라고 하잖아. 무슨 말이 되셨죠? 지금 얘를 뭐야? 상도체. 얘는 무슨 도체? 보호도체. 그리고 상도체는 보통 표시를 할 때 우리가 보통 S로 많이 표시를 해요. 알겠죠? 그리고 보호도체는 약호를 뭐라 표시한다고? PE, Protect Earth라고 해가지고 PE라는 소리를 많이 하죠. 그러면 그때 이 상도체가 만약에 재질이 구리로 되어 있다. 그럼 당연히 보호도체의 재질도 뭐로 되어 있어야 돼? 구리로 되어 있어야죠. 이해되셨어요? 만약에 얘가 은이래. 그럼 얘도 뭐로 되어 있어야 돼? 은으로 되어 있어야겠죠. 그럼 일단 포인트가 뭐야? 재질이 같은 경우야. 알겠죠? 그러면 이 상도체의 단면적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일단 법과 이렇게 가자. 자, 16mm 스퀘어 이하로 되어 있어.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16mm 스퀘어를 넘고 35mm 스퀘어 이하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35mm 스퀘어를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초과가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법적으로 이 세 가지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소리야, 지금. 아시겠어요? 16mm 스퀘어 이하, 그리고 16mm 스퀘어를 넘고 35mm 스퀘어 이하, 그 다음에 35mm 스퀘어를 초과한 경우. 적혀져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 보호도체가 정해져 있다는 소리야. 그럼 보호도체는 어떻게 정해져 있지? 여기에 무조건 뭐야? 그 상도체만큼. 같은 크기로.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16mm 스퀘어를 넘고 35mm 스퀘어 이하다. 그럼 얘는 최소 굵기 몇 mm 스퀘어로? 16mm 스퀘어로. 알겠어요? 그 다음에 35mm 스퀘어를 초과하잖아? 그러면 그 상도체의 단면적을 기준으로 반드시 뭐? 반땅. 이렇게 몇으로? 2로. 이렇게 하면 좀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봐봐요. 상도체가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mm 스퀘어라 봐볼까? 몇 mm 스퀘어라고? 10mm 스퀘어. 그러면 세 가지 조건 중에 어디에 포함된가? 가장 첫 번째로 포함되죠? 그러면 보호도체의 굵기를 선정할 때는 몇 자를 쓰셔야 된다? 10mm 스퀘어짜리 쓰셔야 된다 소리야. 이해되셨죠? 당연히. 그럼 만약에요, 여기 상도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25mm 스퀘어짜리였대요, 상도체가.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어디 조건이야? 두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 조건. 그러면 당연히 보호도체의 굵기는 몇 짜리? 16mm 스퀘어짜리를 써야 된다 소리야. 아시겠어요? 그럼 만약에 상도체가요 100mm 스퀘어짜리래. 100mm 스퀘어. 예를 들어서요 100mm 스퀘어. 계산 편하게. 그러면 반 땅이죠? 그럼 몇 짜리 쓰자는 소리야? 50mm 스퀘어짜리 쓰자는 소리야.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올까요? 아니죠. 뭐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이거 나오겠죠, 이거. 아닌가? 그럼 이걸 풀려면 또 뭘 알아야 돼? 기준을 알아야죠. 그래서 그 표를 다 외워야 된다 소리야. 실기시험에도 나왔습니다. 별표 5개 쳐주시겠어요? 그래서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호도체 단면적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볼까? 동그라미 3번. 보호도체가 케이블의 일부가 아니거나 상도체와 동일 외암에 설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 단면적이야. 무슨 말이야? 여기 봐보실래요? 이거 보호도체라고 했죠? 보호도체라고 그랬는가? 그럼 이 보호도체를 제가 그대로 따와서 크게 그림 한번 그려볼게. 봅시다. 이렇게요. 자, 지금 이게 보호도체라고 보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똑같이 한번 그려볼까? 똑같은 거. 자, 이렇게. 자, 지금 두 개의 보호도체가 있다 보자. 그럼 애초에 공장에서 저 보호도체를 만들 때 우리가 자유자재로 우리가 변경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도체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지금 얘는 보호도체니까 여기 안에 이런 식으로 전선을 R상, S상, T상 집어넣을 수 있겠죠. 똑같이 얘도 뭐야? R상, 그게 뭐야? S상, 뭐야? T상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 만약에 3상 4선씩을 한다면 여기에 뭐까지? 추가적으로 N상. 그럼 얘도 추가적으로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N상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근데 맘만 먹으면 요 케이블 안에다가 뭐까지? 이렇게 보호 도체까지 같이 껴서 접속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케이블은 보호 도체를 별도로 따로 밖에 이렇게 지금 설치했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럼 잘 생각해봐요. 얘를 케이블이라고 본다면 현재 이 보호도체 입장에서는 케이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보호가 되고 있는 경우가 안 되고 있는 경우야?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 강도로 보호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럼 여기는요. 지금 케이블 기준으로 보호도체가 밖으로 나와 있나 안에 들어가 있나? 밖으로 나와 있죠. 그럼 보호가 되고 있는 경우야 안 되고 있는 경우야? 안 되고 있는 경우죠. 그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서 궁금한 건 이 보호도체의 굵기를 선정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보호가 되고 있고 얘는 보호가 안 되고 있잖아. 그럼 당연히 굵기를 선정을 할 때 누가 더 굵어야 돼? 당연히 보호가 안 되고 있는 녀석을 더 굵기를 선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그 재질이 뭐일까? 구리냐 혹은 또 뭐다? 알루미늄 혹은 뭐다? 철제. 근데 알루미늄 시험 잘 안 나오니까 구리 아니면 뭘 보자? 철제. 얘도 구리 그리고 뭐다 여러분들? 철제.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지.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보호가 되고 있는 경우보다는 보호가 안 되고 있는 녀석의 굵기가 더 굵어야 된다 소리야. 그러면 현재 얘는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구리를 몇 짜리? 2.5mm 스퀘어 이상짜리 쓰고 얘는 안 되고 있잖아. 그럼 얘가 더 굵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몇 짜리? 4mm 스퀘어. 틀린 말 좀 해주세요. 자, 몇 짜리다? 4mm 스퀘어. 그 다음에 철제는 둘 다 동일하게 몇 짜리 쓰신다? 몇이야? 50mm 스퀘어짜리. 알겠죠? 그럼 잘 봐보세요. 아까부터 철제란 말이 나오죠? 철제는 전부 다 몇이야? 50이잖아. 시험에 다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그럼 자꾸 뭐가 바뀌어? 구리만 바뀌잖아. 알겠죠? 그럼 당연히 시험 문제는 뭐가 잘 나온다? 구리가 나오겠지.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외운다. 이해를 모르겠어요. 구리가 분명히 시험에 나올 건 알고 있어. 근데 틀린다 소리야. 그 틀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공부를 할 때 명시를 대지 않고 그냥 막 외워서 그래. 좀 구분을 지으면서 좀 외워보십시오. 그러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를 봐볼게요. 자, 보호도체의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면 1-5번에 보호도체의 단면적 보강이라고 있어. 별표 하나. 1-5번에 보호도체의 단면적 보강 적혀져 있죠? 자, 갑시다. 전기 설비의 정상 운전 상태에서 보호도체가 10mA를 초과하는 전류가 흐르는 경우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현재 이 그림을 봐보세요. 현재 얘가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 그럼 평상시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고. 근데 갑자기 이 보호도체가 순간적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겠죠. 여기에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이 사고로 인해서 이 보호도체에 흐르는 전류가 몇 mA? 10mA래요. 다시 합시다. 밑줄 몇 mA라고? 10mA를 넘어버리게 되면 위험하잖아요. 우리 그때 공부했을 때 메가를 했을 때도 부득이하게 정전이 어려운 경우에는 누설 전류를 몇 mA로? 1mA 이하로 하자고 했죠. 그럼 얘는 그의 10배잖아요. 위험한 거죠? 그럼 초과했을 때는 원래는 아까 이 굵기가 이 법에 의거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맞춰야 된다 소리야. 이해되셨어요? 근데 갑자기 정상적인 운행 상태에서 이 보호도체가 순간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10mA의 전류가 흘러버려요. 그럼 이 법을 중과하지 말고 이제 무조건 모대도 이 보호도체 굵기를 몇 짜리로 맞춰라? 10mm 스퀘어짜리로 해버려라. 이 법이야 지금. 지금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그럼 외우실 때 이렇게 해버려요. 전 어떻게 외우냐? 얘가 10mA야? 얘도 10이야. 전 이렇게 외웠어요 일단. 미안합니다. 자, 일단 반응 좀 해주세요. 누가 보면 숨도 안 쉬는 줄 알 것 같아. 숨도. 자, 일단 사고가 났을 때는 10mA 이하이고 그때 그 굵기를 몇 자리 쓴다고? 10mm 스퀘어 이상짜리 쓴다고. 알겠죠? 10. 알겠죠? 10이야? 그럼 또 10 찍으시면 돼. 알겠죠? 실제로 시험에 나온 적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1-6번 별표 5개. 자, 보호도체와 개통도체의 겸용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겸용전선을 말하는 거야. 무슨 전선이라고? 겸용전선. 가로 열고 닫아줘. 자, 여러분들 적어야겠죠? 보호도체와 개통도체 겸용 적혀져 있죠? 그 옆에다가 이게 그 유명한 겸용전선이라고 여러분들. 그럼 봐봐요. 우리 겸용전선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 몇 가지? 3가지 있어. 해볼까? 뭐뭐 있어? P, E, M. 됐죠? 또 뭐 있어? P, E, M. 그 다음에 P, E, L. 자꾸 말씀드리지만 실기시험에 나왔다고. 알겠죠? 그리고 이 2가지는 뭐다 여러분들? 직류. 얘는 뭐다?
교류. 알겠죠? 지금 이거를 설치할 때 기준을 말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제가 저번에 이거 말씀드렸죠? 겸용전체는 반드시 이동식 전기 설비가 있고 고정식 전기 설비가 있다. 그때 제가 분명히 어제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 이 겸용전선은 반드시 이동전선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반드시 어디에서만 고정식 전기 설비에만 사용 가능하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고정식 전기 설비에 사용한다. 그다음 두 번째, 그때 그 보호도체의 단면적 겸용전선은 법적으로 반드시 구리를 몇 자리? 10mm 스퀘어 밑줄. 알루미늄이라면 몇 자리를? 16mm 스퀘어 짜리를 쓰셔야 된다.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중성선과 보호도체의 겸용도체는 전기설비의 전원측이 아니야. 밑줄 그거죠. 얘는 반드시 어디야? 부하측으로 시설하지 말 것. 알겠죠? 얘는 반드시 어디야? 부하측이야. 부하측. 그 다음에 폭발성 분위기의 장소는 보호도체를 전용으로 한답니다. 알겠죠? 뭘 한다고? 보호도체 전용으로. 폭발성 있는 건. 그럼 가장 중요한 건 고정된 전기설비와 동그란 일반의 단면적. 구리 10mm 스퀘어. 그 다음에 알루미늄 몇이야? 16mm 스퀘어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그 밑에 변압기 중성점 적지가 있어. 요거는 별표 5개 쳐주시고 실기에도 나오고 필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잘 나온다. 요거는 시간이 됐으니까 10분간 쉬었다가 수업 이어서 진행을 하시게요. 아시겠죠?